네, 오늘도 공략주 4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먼저 우리 팀장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테스나, 두산 테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두산 테스나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IT 장비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네네. 소재 장비 할 것 없이. 네네. 그 관점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일단 이제 그 관점이 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 네네.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기술주들이 좀 수급이 다시 또 잡혀들고 있거든요. 일단 그동안 좀 많이 쉬었던 부분들이 일단 좀 수급 사이클이 좀 돌아와주면서 자리를 좀 잡아준다는 부분들이 일단 좀 첫 번째로 좀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좀 이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비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기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웨이퍼 테스트 기업 자체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상위권의 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두산 테스나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시점, 이제 작년 3분기에 이제 두산그룹이 향후 5년간에 좀 반도체 쪽에 한 1조 원 좀 넘게 투자를 한다고 또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수요가 좀 축적이 될 수가 있는 게 지금으로선 좀 두산 테스나 이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두산그룹이 좀 공격적으로 반도체 쪽에 좀 사업 설비라든지 좀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1조 원 이상 좀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수혜 부분들은 좀 두산 테스나가 좀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좀 부진한 부분들도 물론 작용은 하고는 있지만 그에 맞서가지고 오히려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 생산량 증가가 꾸준하게 좀 나아지고 있고, 또 이제 테스트 시간도 동시에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완화 기대감까지 좀 가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모멘텀은 좀 크게 받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테스나 좀 가격 전략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요. 일단 지금 중장기평 안으로 좀 들어와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중단기평을 지금 꾸준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돌파를 최근에 또 해줬습니다. 최근에 해주고 나서 지금 중장기 이평을 꾸준하게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좀 악재 부분들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좀 업황 부진이 좀 작용을 해주게 되면은 한 차례 좀 밀리는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큰데, 오히려 지금 어제 좀 가시양봉 자체 좀 도지 캔들 자체가 좀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좀 터져주면서 좀 마감을 해줬던 부분들로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오늘 좀 하락폭이 만약에 좀 이어진다고 해도 그 하락폭이 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34,700원에서 한 34,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42,000원대까지 좀 스윙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신 다음에 좀 42,000원 매물을 확실하게 좀 소화해 주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시고 나서 좀 목표가를 전고 라인 한 49,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31,000원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테스나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 42,000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의 공략주입니다. 이 종목 이번 주 두 번째입니다. 제우스 함께 볼 텐데요. 김민수 대표님은 제우스 어떤 점 좋게 보십니까? 네, 일단 거의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에서 좀 특정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말고 또 어떤 분이 하셨나요? 조기준 매니저님이 이번 주 공략주로 제우스를 추천을 해주셨었거든요. 아, 그래서 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네. 바꾸겠습니다. 바꾸지 마세요. 예,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세정 장비 쪽에서 강점이 있고요. 네. 게다가 크라이오 펌프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방막 공정에 쓰는 쪽이 국산화를 성공하다 보니까 국내 1위 쪽으로 국산화 성공해서 삼성이나 SK로 또 인정받았다. 그럼 바로 올라가죠. 그런 쪽에 변화가 들어오는 대표적인 상황들이고요. 네.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했었을 때 성과가 나는 업체들을 몇 개를 이렇게 쭉 보는데 그중에서 가장 성과 잘 나는 업체다라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AI 관련된 쪽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아마 이게 조기준 매니저님 하셨을 얘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들어가는 HBM 3 메모리가 SK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로 들어가는데 그때 나오는 변화 쪽에 이제 고단층으로 쌀 수 있는데 그때 보면 그러니까 구멍을 뚫게 됩니다. 네. 구멍이 뭐 이만한 거 아니거든요. 좀 조그만 미세한 거. 것들. 네. 네, 근데 거기서 오염이 되게 되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그 구멍에 들어가는 세정을 하는 장비 쪽을 납품한다. 그러면 AI 커지고 SK하이닉스의 HBM3 메모리 많이 들어가고 그럼 그에 따른 수혜를 받겠죠. 그런 측면들이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걸 뺀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비싼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 영업이익 460억대 한 88% 늘었고요. 올해도 530억. 업황 안 좋은데 13% 늘어난다. 네. 라고 하게 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시총이 3천억대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제우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를 35,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제우스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방금 전에 나왔는데 제가 못 봤네요. 네, 28,750원이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 번 또 작년에 어떤 회복세가 들어가고 우리 실적 좋다라는 게 반영됐다가 최근에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는 변화가 주봉상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 항상 저 3만 원대 초중반 가격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이번엔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적이 확인되면 이 정도는 뭐 일단 그 정도만 가도 어딥니까? 네. 거기서부터 한 35,000원대 정도까지는 목표가 보고 대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손절가 26,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우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 최진우 팀장의 공약주 K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K카 그러니까 중고차 얘기를 요새 다시금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 네네. 이 종목도 제가 지난주에 한번 확인했던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또 말씀해 주셔서 아니 자꾸 이제 이게 겹치는 게 이 모멘텀이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 또 이제 바닥권인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금리 현상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완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감이 살아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K카가 작년에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고금리 현상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가 좀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됐던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 좀 실적에도 좀 영향이 좀 미쳐질 거다라는 부분들이 좀 작년에 좀 주가가 하락폭을 좀 키웠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또 반대로 당연히 중고차 거래는 또 활성화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년 올해 같은 경우도 또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또 진출까지도 지금 본격화를 하는 그런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K카 같은 경우가 중고차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좀 거래 활성화 부분들 시너지 역할만 충분하게 좀 이슈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좀 강하게 상승 작용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이전까지 좀 가파른 금리 인상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에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급감을 하면서 좀 주가를 좀 하방으로 압력을 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물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나갔다는 모습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메리트는 바닥권에서 더 이상 좀 빠질 만한 구간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제 저가 매수 이런 부분들 좀 좋아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K카 같은 경우는 좀 저가 매수로 충분하게 공략을 해볼 만한 좀 위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좀 5월 같은 경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게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중고차 시장에 좀 진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도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중고차 거래가 또 활성화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전에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중고차로 좀 모멘텀을 받았던 K카가 좀 한 차례 좀 수혜가 충분하게 좀 작용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전반기 내까지는 꾸준히 좀 끌고 갈 만한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뭐 강하게 좀 수급을 받아줄 만한 위치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좀 수급을 받아줄 만한 위치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하락 기준을 거의 다 꺾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 기준은 끝났고 지금 보합권에서 꾸준하게 좀 이슈가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다소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보합으로 바꿔줬다는 부분들이 좀 포인트로 좀 잡아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수가 같은 경우는 13,500원에서 13,300원대까지 제가 이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13,200원대 부분대도 충분하게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밴드 부분들은 한 13,000원대까지 좀 잡으시고 접근을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이후에 좀 저가 라인을 잡아줬던 데가 한 22,000원대입니다. 근데 22,000원대까지가 좀 매물이 좀 상당히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한 19,000원대를 돌파해 주는 것을 체크를 하고 나서 그다음 한 22,000원대까지 좀 2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뭐 그렇게 짧게 좀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거의 뭐 바닥권이다 보니까 한 12,600원대만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보합권 유지해주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은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줄 만한 좀 위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K카에 대해서 확인해봤고요. 가격 전략 목표가 19,000원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김민수 대표의 공략주입니다. 캠트로닉스 볼 텐데요.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K카 빼고는 약간 반도체, IT 쪽에 있어서의 종목이 사실 공략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어떤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될까요? 일단 별로 인기 없는 종목입니다. 인기 없는데 네. 가지고 나오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투자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많이 빠져서 회복 못했고요. 네. 두 번째 회사가 투자합니다. 투자한다, 네, 돈을 그러면- 쓴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 회사 하게 되면 보통 화학사 케미니까 화학이겠죠. 네, 케미스트리. 네. 케미스트리. 네, 거기다 트로닉스니까 뭐 어떤 무슨 장비 뜻이에요? 예? 무슨 뜻이에요, 트로닉스가? 그냥 장비 기계 뭐 이런 쪽에 전자 장비 이런 쪽으로 나가겠죠. 예, 자세한 거는 그냥 그런다 그거보다 쉽고요. 네. 네, 화학 긴장되네요. 예, 화학사업 쪽에서 이제 thin glass라고 LCD 쪽에 보게 되면 그냥 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또 까는 그러니까 즉 얇은 유리를 또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시작을 했다가 네. 디스플레이 쪽에서 점진적으로 크면서 이제 OLED 쪽까지 이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회사가 한 24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수치냐면은 240억이 한 2021년도 한 해 정도 영업이익입니다. 그 정도 큰 돈을 쏟아 붓는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뭔가 다 이렇게 라인업이 있겠죠.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변화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삼성이 지금 OLED 쪽에 강화시킨다는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면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기대감 크고요. 게다가 이 회사가 하는 것 중에 어떤 신규 사업 쪽에 가는 것 중에 이제 무선 충전 관련돼서 NFC 안테나라든가 거기다가 또 나오는 자율주행 쪽에서 들어오는 V2X 통신 이쪽으로도 골고루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삼성과 관련된 연관된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신사업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쪽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 배가시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지금 주가는 주봉상으로 조금 본다고 했었을 때도 회복세가 아직 좀 미미합니다. 네, 주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미미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반영되는 측면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약 한 18,000원대, 2만원대 부분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어지는 추세 시설 투자 관련된 얘기 확인되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를 확인하는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는 쪽이고 손절가는 1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캠트로닉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름에 기업명에 영어가 들어가고 이것도 해석하는 데가 좀 문제가 있는데 저도 찾아봤는데 뭐 어떤 단어에 트로닉스라는 단어 들어간 여러 가지 합성어가 많습니다. 거기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네 종목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간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도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주말 앞두고 시장이 좀 쉬어갑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1% 넘게 하락세인데 업앤다운 의견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시장 오늘은 다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준남 매니저님 목소리도 좀 다운돼 계시네요. 아, 그래요? 네. 아닌데요? 네. 왜 다운일까요? 왜냐면 이제 이런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네. 봐야 돼요. 뭐 이제 미국,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실적도 나오고 미국도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죠. 그동안 좀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걸 상승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락을 했을 때 상승하는 건 다시 하락을 위한 반등이지만 상승을 했을 때 조정 주는 건 뭐다? 재상승을 위한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매물대를 해소를 해야 또 다시 신규 재매수가 일어나면서 상승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리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KG 그룹의 한금알을 낳는 기업이죠. KG ETS인데 연간 영업이익이 3천억 정말 천문학적인 거죠. 무슨 삼성전자도 아니고.
KG ETS 오늘 리뷰를 한번 또 할 때가 왔네요. 제가 이거 한다고 제가 예상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은 막 뭐 상한가 가는 종목에 상한가 가면 당연히 팔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지 않는 이상 그냥 수익 나면 그냥 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바닥권인데 이 종목 지금 벌써 우리가 지금 매수한 지 편입한 지 18%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입니다. 보시게 되면 아주 저점이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KG그룹의 한금알을 낳는 거의 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워낙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산가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크게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20-30% 나오지 않는 한 그냥 차분하게 끌고 가시면 큰 수익 더 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칠한불 잠깐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한불 제가 뭐 달팽이 크림 하면서 제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를 이제 편입을 드디어 시작을 했네요. 오늘 이제 매물대 흡수하면서 살짝 반등을 했는데 이제 한 5% 정도 수익을 주는데 이 종목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네요. 그죠? 행복 끝나고 나서 이제 정고점 넘어가게 되면 이 종목도 시세를 한번 낼 거니까 올해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중에 안 간 유일한 실적을 내는 종목이다. 거기에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공략주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제 관련된 종목, 요즘에 약간 애플페이 결제 이런 쪽을 많이 좀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쪽 오늘은 애플페이보다는 그거 관련주이기도 하는데 진짜 여기 이 종목은 그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네.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주인데 한번 가격을 한번 편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13,470원에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이고 아마 지금 KG 그룹에 제가 한금알을 낳는 거의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바로 KG ETS고요. 바로 이 KG 이니시스가 두 번째 거의입니다. 그 정도로 KG 그룹에 모든 이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니까 화장품이나 여행주들 리오프닝주가 상당히 좋은데 우리 화장품이나 이게 KG 이니시스가 왜 리오프닝 주에 최대 수혜주냐면 우리 외국 가서 여행 가거나 화장품 뭐 사거나 면세점 가거나 거기 다 뭘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전자결제 그리고 간편결제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벌래야 안 벌 수가 없죠. 정말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잖아요. 이럴 땐 뭘 해야 되냐면 외국인들이 12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봐야 됩니다. 그런 종목 보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바로 이 종목이 외인들이 지금 3개월째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한번 포인트 한 몇 가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지난해 매출이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1조 넘어가 버린 회사예요, 매출이. 그죠? 1조 한 2천억 정도 나왔는데 리오프닝 호전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리오프닝 효과를 보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자주 보죠. 뭐 마트에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헬스장에서도 요즘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 결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간편결제 시장도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그래서 이제 국내 전자결제 전문기업이 이제 KG 이니시스는 독점적인 거의 기업입니다. 위치적인 면에서 보면. 그래서 리오프닝 부문 호조에 입으면서 지금 매출이 한 작년 대비 2022년도 16% 성장을 했는데 한 1조 2천억 정도 되죠. 리오프닝 관련 이제 거래액의 가파른 성장이 지속되는데 올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여행을 많이 가게 되면 그죠? 소비 지출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코로나보다는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 아마 소비에 대한 이 전자결제나 간편결제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여행이죠. 화장품도 그거,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이 전자결제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인데 이 간편결제 시장 정말 진짜 하루에 간편결제 하루에 그 터치되는 금액이 한 7천억 정도. 이것도 지난 금액입니다. 거의 지금 한 1조, 지금 비대면 온라인 결제 같은 경우는 1조를 돌파했는데 6개월 만에 한 이용 금액이 한 10% 정도 증가하면서 하루에 평균 한 2,316만 건, 신용카드나 뭐 계좌 이체 등 이런 것도 간편결제죠. 온라인 결제, 이제 전자지급 결제 서비스인데 이런 부분을 PG 서비스를 KG 이니시스가 담당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이용 금액도 한 1조 200억 정도 되는데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다. 근데 이 시장이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2023년에 간편결제 시장은 너무나 많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오프닝 주에 최대 수혜주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외인들의 매수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외인들이 지금 작년 12월부터 KG 이니시스를 바닥권에서 계속 매수해 가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지금 3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확인해 보시면
지금 UBS가 8만 주, 메릴린치가 한 6만 주, 벌써 한 50만 주 정도를 지금 바닥권에서 외국인들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치고요. 퍼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PBR도 이 정도 청산가치밖에 되지 않은데 올해 지금 실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실적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정도 7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도 1000억대로 이미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800억이나 900억대를 넘어서 영업이익이 1000억대다. 지금 시총이 3,700억 대니까 연간 1000억대 정도 계속적으로. 근데 올해 제가 봤을 때는 1,500억 정도, 1,300억에서 500억 정도 충분히 능가할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현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총이 한 3,700억 대인데 무려 한 2,9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천문학적인 현금과 사상 최대 실적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겁낼 필요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요. 그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지수가 상승했을 때 올라오지도 않았었고 지금 보시게 되면 킹보를 지금 몇 개월째 작년 6월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때요? 저평가에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가격 전략은요. 지금 현재 한번 보시면 기술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5일선, 11선, 21선, 120일선까지 아주 정배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아주 대량 좀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선박김도 나왔고요. 작년 9월 달에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신호죠. 그래서 이 정도도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17,000원 정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12,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KG 이니시스 함께 확인했는데요. KG ETS로 좋은 수익률 거두고 네. 있는 만큼 이번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MBN골드 박준환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